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저도 사실 이 소식 들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의 투자 중에 현금을 가장 많이 보유를 했다. 그래서 참 많이 씁쓸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 헤드라인? 일단 뭐 헤드라인에 나온 거는 버핏 믿어도 되나? 지금 현재 주식 투자 선호는 여전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한다. 은퇴하시려는 거 아닐까요? 그 네.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후계자를 위해서 미리 현금 확보를 해놓고 네. 내가 투자를 하고 있던 것들은 다 회수를 해서 좀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음 후계자에게 이제 현금이 두둑한 상태로 넘기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제 불안한 감정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고 간밤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발 충격도 이제 상당했거든요. 뭐 이번에 그 트럼프의 어찌 보면 망나니 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거든요. 네. 지금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들어서서 솔직히 대통령 입장에서 하기 좀 껄끄러운 일들을 그냥 앞장서서 뒤 안 보고 지금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대거 해고된 사람들이 빠져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업률 문제라든지 소비 문제라든지 각종 충격을 이제 타격을 받을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다시 안정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충격은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미국 경기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워렌 버핏의 이 현금화 전략에 좀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일정 정도면 모르겠는데 10분기 연속으로 현금을 확대하고 있어요.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잖아요. 워렌 버핏이. 그게 시사하는 바는 마치 호황장이 영원할 것처럼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않은 투자자는 결국 힘들어진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영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다만 현금이라는 수영복, 현금이라는 구명조끼는 꼭 착용하시고 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렌 버핏 역시도 지금 굉장히 주식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리스크가 올 것 같으니 현금 확보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구비하려고 하는 액션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또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의 또 투자처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건 우리가 조금 더 파고들어서 시장 트렌드를 조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버핏이라든지 드래켄밀러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에 관한 물량을 좀 줄이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또 이게 비슷한 맥락에서 본다면 또 테슬라가 M7에서 탈락됐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면서 뭐 기술주 전반적으로 위기론이 이제 맞는 걸까? 아니면 또 기술주 내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사실 저는 이제 기술주뿐만 아니라 이거를 혁신주로 좀 범위를 넓혀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의 과거부터 좀 그다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는 않았었어요. 네. 뭐 코카콜라라든지 전통 주식들 좀 맞습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은 잘 투자를 안 한다는 주의였잖아요. 그런데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투자를 이어가긴 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기술주들을 매도한다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좀 바라봐요.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가 뒤로 계속 딜레이 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고금리가 일정 정도는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금리 인하 방향성은 바뀌지 않겠지만 이 금리 인하가 계속 뒤로 미뤄지게 되면 고금리가 고착화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기는 계속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제 불경기가 피부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고금리까지 심지어 이제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 인플레까지 발작성으로 급등하면서 물가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에너지 비용을 트럼프가 충분히 낮추고 있기 때문에 물가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닥치는 거는 짧게거나 혹은 그렇게 강력하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어찌됐건 시장 충격은 물가가 단기간에 한번 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하에서는 당분간은 이런 혁신 업종들, 뭐 테크라든지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기준금리가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이면 이런 혁신 업종들은 투자를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금리 부담, 이자 부담 때문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테크주들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또 그 외에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 혁신주들도 한 차례 좀 충격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번에 충격이 온다면 공격적으로 담아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이기 때문에요.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